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안녕, 난 이라고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수능 특강 남궁민의 문학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네, 이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학 강의 시작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문학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요. 자, 이 강의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왜 이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끔찍했죠. 2019 수능, 불수능을 넘어서서 언론에서 마그마 수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야, 그 무시무시한 수능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바로 독서 문제들이었죠. 그 무시무시한 킬러 문제들부터 딱 떠오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독서 당연히 어려웠고요. 근데 그 독서, 그 무시무시한 독서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화법, 작문, 문법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 문학을요, 엄청난 길이의 지문과 복잡한 문제들, 사실 난도 자체는 독서랑 문학을 그냥 1대1로 비교하자면 독서가 훨씬 높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 난도를 넘어서서 시간이 꽤 잡아먹히는 이 문학 파트를 최대한 빠르게 선결해 줘야 독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즉 독서를 잡으려면 독서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첫 연계교재, 이 수능 특강이라는 이 첫 연계교재 문학 파트, 연계교재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 수능 특강 오리엔테이션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손 딱 붙잡고 이 출발선에 함께 서서 신호가 울리면 함께 달려갈 준비를 하는 그런 머릿속에 상상을 꼭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수능 특강 문학 연계교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고요. 이걸 완벽하게 정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할 시간을 전부 절약해서 독서의 무시무시한 킬러 문항들에 쓸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기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눈이 빠져라 기다려왔습니다. 자, 저는요 EBS 강의 시작한 게 대략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연계교재 또 비연계교재 저자 직강 여러 가지 강의 노트 통해 가지고 개념 강의부터 마지막 최종 마무리 강의까지를 여러 차례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점에 가장 불안해하는지, 어떤 점이 제일 약하고 뭘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쌓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무한 팁 발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단지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출발은요 지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수능 특강의 지필에 참여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출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보아서는 안 될 책, 금서가 있습니다. 내년도 수능 특강 지필 이미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연계교재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국어 교과서, 독서와 문법 교과서, 문학 교과서, 교과서들에 모르고 지나갔지만 제 이름이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교과서 지필도 마찬가지고요. 여타 여러 수능 교재들을 지필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특강에서 만나고 있는 이 문제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을 그 문제 하나하나가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깎고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가장 정확하고 섬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련의 과정 같은 것들을 오래 거쳐왔어요. 자, 기대되시죠? 그 다음에요.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듣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학작품 엄선해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이걸 깊이 고민해서 문제로 만들어서요. 그 작품, 그 문제들이 평가원에서 모평이나 수능 출제를 할 때 직접 연계 출제, 그러니까 제가 고른 작품이 그대로 연계 출제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스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일반화되는데 그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만 쓸게요. 이런 스펙 가진 강의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마지막 또 해설. 여러분들이 EBS의 풀 서비스에 들어가서 학평이든 뭐 모평이든 또 수능이든 말이죠. 찾아보십시오. 제가 수시로 등장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해설 강의를 해서 아침부터 막 여러분들과 함께 긴박한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오후에 막 열심히 이 강의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딱 돌아오면 바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를 찍어 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을 단련해 온 사람입니다. 즉 평가원이 원하는 바, 지향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오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의 과정을 거쳐서 숙성되어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쏟아부을 그런 사람이 바로 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문학 강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죠. 그렇죠? 시를 공부하고 소설을 공부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이 시가 이 노래가 나의 가슴을 울린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문학이란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교훈을 얻고 감동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그냥 뭐 삼각형 동그라미 치는 그런 것만 남아있는 문학 강의 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EBS에서 저는 항상 재미있는 문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공부하다 지치면 힐링 받으러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수능 끝나고 그런 수강후기 쓰는 학생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다 지치면 또 어김없이 하루에 2개든 3개든 이리로 와서 이 강의를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재미있으면서도 실력이 팍팍 쌓인다면, 점수가 쭉쭉 오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 화법 작문은 화법 작문대로, 문법은 문법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다 욕심이 나지만 그중에서 제일 솔직한 본 마음, 깊이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면 제일 아끼는 자식은 문학이에요. 최고의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공부하고 실력도 쑥쑥 쌓이도록 열심히 노력해 놓을게요. 그래서일까요? 저의 이런 진심을 아는 전국의 수많은 고3 교실 들어가시는 국어 선생님들도 이 강의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저는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곳곳에, 전국에, 여기저기에 입학 설명회 같은데 이제 파견교사 때 막 다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 잘 듣고 있다고, 수능 특강 재밌게 듣고 있다고 막 그런 말씀해 주시는 국어 선생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부끄럽고요, 막 그랬어요.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저런 이유에서 강의를 함께 들으실 때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제일 많은 건 이런 거죠. 제대로 강의하나? 감시해봐야 되겠다. EBS가 공적인 책임인데 남국민 제대로 하나? 그렇게 들어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설을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해줄 때 좀 더 풍부한 또 다른 관점이 뭐가 있는가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걸 또 참고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자, 문제집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공부한다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재미와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저는 전국에 있는 그 함께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재미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더 성실한 태도로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수험생이라고 자기가 자신할 수 있으려면요. 저보다 수능 특강 문학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저 문학 공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래봬도 수험생입니다, 선생님. 한참 멀었네요. 선생님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그런 얘기 올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공통의 약속 몇 가지 합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약속할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해 수능 특강 준비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으면 어떨까? 선별적인 문제 풀이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반갑다고요. 그렇죠? 왜? 수능 특강에 문제 중에 쓸모없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해설지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가 전략적인 팁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가 별로 그럴 만한 것이 그런 여지가 없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그게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만약에 고민을 해도 안 되면 학교 선생님 교무실에 가서 질문하시고 또 우리 Q&A 게시판 있잖아요. 학습 Q&A 게시판에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질문을 올리면 전국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수많은 훌륭한 국어 선생님들이 제 강의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을 잘 자세히 해주실 겁니다. 자, 선별적으로 문제 풀이하면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겠죠. 저는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말이죠. 인쇄되어 있는 그 작품, 연계되어 있는 작품은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배웠던 수능 특강에서 배운 작품이 그대로 고스란히 인쇄가 되어 있지만 고전시가나 또 혹은 소설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이 일부 겹치거나 혹은 심지어는 겹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작품 전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별적으로 문제 풀이하고 거기에서 모아 놓은 시간을 지문을 넘어선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좀 더 보강하는 데 쓰기로 올해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는 진한 사골 국물 우러낸 것 같은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녹아나는 그런 작품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들려드리도록 매 시간 최선을 다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열심히 들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 가면 수많은 선배들이 그런 수강후기 있었어요. 선생님 시험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음성 지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작품 수능 특강에서 남궁민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내 가슴을 이렇게 때리던 그 시였는데 그 설명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는데 그게 선지에 있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우선 예습해야 되겠죠. 이 예습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냥 문제 빡빡빡 답 맞춰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작품을 우선 자기 눈으로 읽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 가슴으로 감상하는 일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그러고 나서 강의에 들어와서 제 설명을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좀 엉뚱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 작품을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작품을 보는 눈이 여러분 예리해지고 섬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해집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당부를 한 가지 할게요. 개념 강의 다른 걸로 들은 사람 괜찮습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겠죠. 만약에 개념 강의 문학 정도는 난 괜찮아. 나 문학은 잘해. 라고 생각하고 독서가 문제지 뭐 문법이 문제지 라고 생각하고 문학은 건너뛴 사람이 있으면요. 개념 강의 개기일식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파트별로 각 적용학습의 각 분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기일식에서 해당되는 분야를 수강하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저 개기일식에서 제가 시도했던 것은 모든 문학 강의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 각 장르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그 작품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그것이 결국 수능 시험지에서 여러분의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을 출제 요소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의 궤로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감하게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함께 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안 해도 좋아요. 안 따라도 좋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진짜 완벽한 마그마 수능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거 꼭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수강해야죠. 수강할 때는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때로는 너무 공부에 지친 어떤 날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힐링하듯이 들으십시오. 중요한 건요. 빼곡하게 내 교재에다가 막 메모를 많이 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봤을 때 얘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소설 한 편 가르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심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그 작품을 이해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베껴 놓는데 그래서 막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수능 특강을
필기해놓고 예쁜 책으로 결과물로 만들어 놓는데 힘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실력이 성장이 있을 겁니다. 됐죠? 집중해서 수강하시고요. 재미있게 흠뻑 빠지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나면 복습이에요. 당연히 복습해야죠. 그런데 복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자, 내가 처음에 예습하는 단계에서 이 작품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안 보이던 것 보이게 된 것들, 그리고 강의의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시 한번 다져둔다. 머릿속에 또 한 번 떠올려보고 필요하면 자기가 손으로 정리도 좀 써가면서 해보고, 자, 그런 정도. 그리고 문제에서 이건 왜 답이고 이건 왜 답이 아니었지? 이 작품의 뿌리에 밑바탕에는 이런 출제 요소로 작용한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지 라는 걸 정도를 떠올려보는 정도. 그렇게 복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예습하고 수강하고 복습하고 선생님 이거 강의도 지금 40강이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끝나나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분야는 또 몰라도요. 예를 들면 문법, 개념을 탄탄하게 다졌다면 많은 문제를 풀어서 그 탄탄하게 다져진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 글을 읽어내고 문제 유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가능해졌다면, 즉 실력이 어느 정도 기반을 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지문들을 많이 보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학은요. 현 체제하에서 수능 특강 문학을 대하는 태도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속도, 진도를 뽑는 것보다요. 이건 좀 더 충실하게, 농밀하게 한 작품 한 작품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꼭꼭 씹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수능 특강,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수능 완성까지 있는 작품들을 정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제가요. 이 복습 단계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강의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막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이제 연계에 대비하는 그런 강의, 특별한 강의를 또 여력이 된다면, 또 여건이 마련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선물처럼 짜잔 하고 공개할 겁니다. 그때 철저히 함께 복습하는 시간까지 가져가도록 합시다.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성적표를 바꿔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를 좋아하는 의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필을 쓰는 CEO가 될 거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소설책을 읽는 공학자가 될 겁니다. 저는 1강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재미있고 또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1강에서 만나죠. 안녕.